달스네요 라이브입니다. 자, 후토크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오늘 그럼 경기 한번 정리해보죠. 일단 첼시가 6년 만에 유로파리그 우승을 했습니다. 이러면 첼시는 그래도 마지막 해피엔딩으로 끝나네요. 첼시가 사리 감독 체제에 와서 사실 올 시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뭐 또르지뇨부터 시작해서 또 케파 열사 사건까지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시즌 막판에 쭉 올라가면서 프리미어리그를 3위로 끝나서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얻었는데, 마지막 유로파리그까지 또 손에 거머쥐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새롭게 뭔가 팀을 끌어가는 걸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시즌이 되진 않았다. 어쩌면 뭐 의미 있는 시즌이 됐다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물론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첼시는 가야 할 길 상당히 많이 헤쳐나가야 될 게 많죠. 선수 영입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리 감독의 거치 문제까지, 또 아자르도 포함돼서 그렇게 되는데, 자, 오늘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두 가지가 딱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첼시 입장에서는 캉테 연막은 오졌다. 캉테 연막을 이렇게 쓸 줄 몰랐다. 그러니까 경기 앞두고 이제 캉테가 연습 도중에 다쳐서 경기에 뛸 수 있을지 없을지 불투명하다. 거의 뛰지 못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완벽한 트릭, 완벽한 연막이었습니다. 뭐 그냥 풀핏이던데요. 몸 상태가 완전 좋던데요. 오늘 캉테가 다 뛰었고 경기를. 예. 그래서 이 결승전이나 이런 큰 경기에서는 이런 연막들이 많이 나오는데, 야, 이걸 첼시가 캉테 연막을 이렇게 썼네. 예, 그런 느껴질 정도로 캉테의 몸 상태는 완벽했다. 그러니까 이미 연습 경기 도중에 캉테가 다쳤을 때 그게 별로 크지 않았다는 거죠. 그 부상이 크지 않았는데 이 경기를 앞두고 마치 캉테가 뛸 수 없는 것처럼 정보를 흘리면서 아스날이 이걸 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복잡하게 만드는 그걸 쓴 것이 아니냐. 지금 이거 물려서 놓고 보자면 토트넘이 지금 챔피언스였을 때 케인이 나오냐 못 나오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물려서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 또 이 첼시에서 이 경기를 정리해볼 수 있는 건 아자르입니다. 아자르. 어쨌든 아자르 대단하네요. 예. 사실 이제 오늘 경기가 좀 첼시 입장에서 안 좋고 힘들 때도 있었는데, 이럴 때마다 이걸 풀어주는 게 아자르였습니다. 아자르는 정말 뭐 숫자가 있건 없건 간에, 흐름이 좋건 나쁜 간에 볼을 잡고 그것을 경기 흐름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는 능력이 참 대단하다. 정말 이 왜 월드 클래스라고 하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였고요. 실제로 뭐 공격 포인트도 오늘 PK, 도움, 또 마무리까지 해서 2골 하나의 도움. 오늘 이 대승의 1등 공신이었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잘했던 아자르를 살짝 빼줬단 말이에요. 제가 봐서 그거는 이제 은퇴를 하거나 뭔가 떠나는 선수에게 배려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마지막 홈팬들에게 박수 한번 받으라고, 팬들에게 박수 한번 받으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빼주는데, 아마 그 장면이 아자르가 이제는 더 이상 첼시에서 뛰지 않는 것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 보여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실제로 이 경기 바로 직전에 떴던 기사를 보면 아자르가 레알 마드리드와 이적료 1,700억 정도의 주급 6억에 이미 이적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마 아자르를 마지막에 좀 그런 식으로 빼줬던 건 팀을 떠나는 거에 대한 어떤 암시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그렇게 두고 보면 첼시는 올 시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미어리그에서 순위 3위 했고 유로파리그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시즌이긴 하는데, 아자르의 이적설부터 해서 사리 감독도 지금 거치가 불투명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선수 영입, 어린 선수 영입과 관련한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한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징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선수를 추가적으로 영입할 수 없을지도 모를 징계 위기에 빠져 있는데, 이렇게 지금 선수 영입은 좀 막혀 있는 상태에서 아자르라든지 뭐 사리 감독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큰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참 이거는 올 시즌 성과와 별도로 첼시에게 고민을 상당히 크게 안겨줄 수 있겠구나. 물론 플래시처럼 임대줬던 선수를 이제 이렇게 복귀시키고 이러면서
임대 선수로 전력을 다시 보강을 하거나 혹은 지금 떨어진 징계를 최대한 뒤로 미루면서 징계가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선수를 영입하는 방법은 있겠지만 첼시의 머릿속은 좀 복잡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스날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스날도 참 이 아스날은 두 명의 눈물을 좀 봤던 것 같아요. 두 명의 눈물. 교체돼서 나간 루카스 토레이라가 좀 눈물을 흘렸던 장면이 있고 관중석에 있었던 아스날의 어린 아이가 흘렸던 눈물, 이 두 가지 눈물이 있었는데 아스날이 오늘 이겨야지만 유로파리그 우승팀 자격으로 챔스를 나갈 수 있는 출전권을 줄 수가 있었는데 오늘 결과적으로 지면서 아스날은 이제 다음 시즌 챔스 못 가고 그냥 유로파를 가야 됩니다. 자, 지금 벵거 감독이 물러나고 새롭게 이제 에메리 감독 체제가 되면서 약간의 그런 과도기적인 어떤 시기를 좀 겪고 있는데 사실 선수 영입이라든지 아니면 팀을 좀 더 안정감 있게 끌어가기 위해서는 챔스에 진출하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결국 실패를 했고 그런 실패가 바로 이 꼬마 군어의 눈물 혹은 루카스 토레이라의 눈물로 좀 이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아스날 같은 경우는 근데 고민은 좀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이겨가지고 우승해가지고 챔스를 가게 되면 이적 자금이 좀 더 풍족하게 들어오면서 팀 리빌딩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졌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제가 지난번 슬쩍 봤던 거는 에메리 감독에게 허용된 이적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좀 들었었는데 오늘의 이 패배가 조금 더 또 에메리 감독과 아스날을 고민스럽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위기를 좀 극복해 나갈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좀 어쨌든 근데 오늘도 아스날이 그런 거 확인을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아스날은 곳곳에 그 위치를 보면 아스날이라고 하는 이름값에 부족한 포지션들이 너무 많아요. 예. 오늘은 오바명은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예. 수비도 0. 예. 좌우 쪽 윙백들도 그렇고 센터백들도 좀 그렇게 곳곳에 포지션의 구멍이에요. 예, 아스날은. 근데 지금 영입 자금은 많지 않고 좀 고민이 많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 승리한 첼시나 패배한 아스날이나 더 고민은 많이 있겠네요. 7시즌 동안 팀에 거의 어렸을 때는 뭐 소년가장, 커서는 혼자서 다 팀을 끌어갔던 아자르가 이제 팀을 떠나는 뭐 첼시도 그렇고 포지션 곳곳에 선수가 마땅치 않은 이 아스날도 그렇고 고민이 참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스날도 외질 같은 선수들이 이제 조금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예, 확실히 아스날에서 이 외질도 이만큼 있다가 좀 이렇게 내려오는 이제 흐름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루는 오늘 득점왕 했네요. 예, 지루 득점왕 했고 이렇게 좀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일단 첼시로서는 유종의 미를, 아스날로서는 아쉬운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었고 하지만 두 팀 모두 다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큰 과제들을 안았다. 예. 물론 뭐 첼시는 다 이적 문제나 이런 게 다 해결은 돼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공백이 빚어질 공산이 높고 아스날은 보강을 정말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느꼈던 그런 이제 결승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토트넘이 하고 리버풀의 챔스 결승은 아무 말 안 할게요. 네, 아스날 죄송합니다.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알람 들어갔어요.